이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일이 12월 16일이거든요. 와, 벌써 12월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아마 그리고 연말이 됐으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신년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계획 안 세우셨나요? 그리고 세웠다면 작년에 세웠던 계획은 성공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작년 말에 세웠던 대부분의 계획들을 실패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목표를 세우고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도대체 우리는 목표를 맨날 세우고 맨날 실패하고 작심삼일만 반복할까? 오늘은 새해 목표를 아무리 세워도 실패하는 이유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해 목표를 세워도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목표만 세우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목표만 세운다고요. 여러분 혹시 목표 세울 때 내가 망할 목표를 세우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목표는 대부분 좋은 것들로 채웁니다. 돈을 얼마 벌겠다, 외모를 어떻게 바꾸겠다, 체중을 얼만큼 감량하겠다, 독서를 얼만큼 하겠다 등등 이런 바람직한 것들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바람직한 목표들에 담겨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도전, 성장, 변화 이런 멋진 가치들을 추구하는 목표를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목표 세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단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단어가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전, 성장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어진 내 모습, 긍정적인 나의 모습, 그리고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단어들을 생각했을 때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와 바이브가 현실과 달라요. 여러분 작년에 목표 달성 못한 거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목표 달성을 못했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성장하고 발전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그 과정들, 때로는 힘들었던 그 시간들의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전, 성장, 변화 이런 멋있는 단어들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에 부합했습니까?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은 대부분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땐 냄새조차 나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 피로, 힘듦, 실패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삶이라는 건 어느 정도 힘든 걸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표를 세울 때 내가 목표를 세운다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단어와 나오는 뉘앙스와 그때 내 생각, 감정 상태는 이런 멋있는 것들에 밖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마치 뭐와 똑같냐? 모든 상황이 이상적으로 펼쳐질 것 같은 파라다이스를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까보면 현실은 어때요? 전혀 그 파라다이스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무리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제 의심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 그러니 목표했던 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또 답답하고 아이고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내가 무리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자의 언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는 믿는 거지 의문을 품는 게 아니야. 넌 가능성이 아니라 장애물을 믿고 있어. 목표는 평범한 도전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꿈을 위한 거야. 뭐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대상.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의심이 되지만 그럴 게 아니라 목표는 믿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특별한 저항 없이 그냥 약간의 시간과 에너지만 투자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부릅니까? 아니 목표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목표가 아니라 계획이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목표는 왜 목표라는 이름이 붙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무리 같아 보이니까 목표인 거예요. 그게 목표의 정상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표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무리여야만 하는 것인데 이거를 세울 때 우리가 도전, 성장, 변화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밖에 떠올리지 않는다. 부정적인 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상상과 괴리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 목표라는 걸 세우면 안 된다는 거냐? 아니죠. 인간은 목표를 세워야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목표했던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행동 방침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토스 이승건 대표님이 아산재단에서 하신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스타트업이 당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해질 거고 아마 당신은 자식들에게 굿나잇 키스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좋은 집, 좋은 차 다 팔아야 될 것이며 세상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길을 잃고 방황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업하면 너 이거 포기해야 돼. 너 이거 안 될 거야. 너 이거 집 팔아야 돼.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이 정도 마인드를 갖추고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런 마인드를 미리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면 어떨까요?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래, 올 게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정도로 조금 더 무난하게 대처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 분야에서 이렇게 리스크를 대비하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 해지라고 말합니다. 해지를 해야 돼요. 위험 부담을 피할 방법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우리의 새해 목표도요, 해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지란 무슨 뜻이에요? 목표를 세웠어. 그런데 만약 이 목표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면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 해지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성과 합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대처해요. 즉 감정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언제 감정적으로 대처하냐? 막상 그 일이 닥쳐버리면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나는 이성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때 가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도 막상 일을 눈앞에 맞닥뜨리면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그 일을 맞닥뜨리지 않았을 때, 이성과 합리성이 내 사고를 지배하고 있을 때, 혹시 나중에 이성이 작용하지 못할 때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목표로 다짐하는 게 여러분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누구나 목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목표를 세울 때 항상 함께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목표가 뜻대로 안 됐을 때 이렇게 해지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냥 그렇구나, 그러네,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대로 자, 목표에 맞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왜? 원래 어려워요. 왜? 사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예시를 못 봤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의 사례, 저의 해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해지를 하려면 목표를 세워야겠죠. 제가 2025년에 세운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100억 이상입니다. 이야, 북토크가 100억을 버냐? 그 말이 아니고요. 이 100억 이상이라는 말은 저에게 도움받으신 분들, 즉 저에게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매출이 100억 이상이다. 즉 제가 다 벌겠다가 아니라 저를 만나고 저에게서 도움받은 사람들이 번 총액을 100억 이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이 영상 보신 분들의 전체 매출이 100억 이상이다,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돈 많으신 분들이 제 영상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만나면은 분명히 앞만 봐도 저보다 레벨이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적어도 돈 버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레벨이 압도적으로 높으신 분인데 팬입니다, 맨날 듣습니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이미 그런 분들이 포함돼 버리면 달성이 되고도 넘었어요. 이미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콘텐츠로 간접적으로 도움받은 분들 말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도움을 제공해 드린 분들에게서 발생한 매출을 100억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는 건 어떤 예시냐. 제가 지금은 모집을 종료하긴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교육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에요.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내 브랜드를 알리고 내 사업을 키울 수 있는가, 뭐 이런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에게 직접 배우고 도움받은 분들이 만들어낸 매출을 100억 이상으로 만들 거예요. 이 100억 이상이라는 게 원래 잘하던 분들의 매출을 다 포함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원래 얼마를 벌던 저를 만나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번 돈을 100억 이상을 만든 게 저의 내년 목표입니다. 그런데 멋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보람차고 달성만 되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려울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 그 정도 매출을 실제로 만들려면 제가 정말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콘텐츠에 정말 힘을 빡 줘야겠죠? 1차적으로 그래서 몸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대부분 안 하실 겁니다. 온라인 강의 시장의 최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콘텐츠는 많아. 알려주는 건 많아. 근데 수강생이 안 해요. 이거는 수강생을 욕하고 말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분야가 원래 알려주고 냅두면 안 합니다. 이건 분야에 상관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뭘 배우든 성인대상 뭘 교육을 하든 수익화 교육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실제로 더 변화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 하면 할 때까지 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할 때까지 쫀다. 말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 프로그램의 취지가 참 좋네 하잖아요. 그걸 쪼는 사람도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아마 저는 수많은 문제를 내년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야, 너 이거 안 될 거야. 너 이거 어려울 거야 하는 식으로 수많은 경고등이 제 앞에 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걸 당연히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이 편안하게 말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막상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저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던져버리거나 이것저것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성이 살아있을 때, 목표를 세울 수 있을 때 해지해야겠죠. 이 해지에 제가 참고한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지 못할 성공은 없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기판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서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치만 취하면 차는 다시 최적의 상태가 된다.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 아니면 뭐 다른 공기압 경고등이 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카센터에 가면 돼요. 블루엔즈, 기아 오토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차를 고치면 돼요. 그런데 경고등이 떴다고 와 이건 아닌갑다라고 포기해버리는 행위는 뭐와 똑같다? 엔진 경고등 떴다고 차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목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에 경고등이 떴을 때 제가 이걸 버려버리면 마치 경고등 떠서 차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기반해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저만의 해지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의심, 포기가 아닌 분석과 개선이다. 어디 책에 쓰인 문구가 아니고 제가 실제로 내년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적어놓은 문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목표에 맞는 그게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문구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두 번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뭐 다른 말로는 아이덴티티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사람들 머리에 북토크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냐면 동기부여 강사, 자기계발 유튜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 스스로를 콘텐츠 마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토크도 콘텐츠 주제가 자기계발 동기부여지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콘텐츠 마케팅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북토크와 별도 법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콘텐츠 마케팅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의 롤은 콘텐츠 마케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북토크는 자기계발 강사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이 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토크라는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되 신규 페르소나,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에 대한 브랜딩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습니까?
유튜브 채널이든 인스타든 하나 똑바로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게 뜻대로 될까? 분명히 또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분명 제가 장담하는데 욕이 달릴 겁니다. 북토크나 똑바로 해라. 니는 책이나 소개하지 뭐 돈을 벌겠다고 그러고 있냐. 이런 욕이 분명히 달릴 거예요. 아무리 제가 욕 먹는데 익숙한 유튜버라도 욕을 먹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성과가 바로바로 나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저는 아휴 하던 것만 하지 왜 내가 쉽게 갈 걸 괜히 일을 저질러 갖고 힘드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를 대비한 해지 문구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때도 참고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남긴 말이에요.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원하지 마라. 이를 감당할 힘을 기원하라. 비난받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 거 쉬운 길이죠. 그런데 쉬운 길에 답이 있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아니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길에 답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SNS의 경우는 어떨까요? 욕이 달려야 잘 되더라고요. 경험상 압니다. 욕이 많이 달리면 북토크 채널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 먹지 않고 내 육신 편안한 길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욕 좀 먹더라도 그 문제를 다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강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쓴 두 번째 해지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분명 누군가는 나를 인간 쓰레기 마냥 비난할 것이다. 이건 명백히 잘 되는 신호다. 이렇게 누가 나를 욕할 때 그거에 대해 좌절할 게 아니라 잘 되는 신호로 해석하자라고 미리 정해놓으니까 나중에 저는 이런 해지 문구들을 다이어리에 적어놨거든요. 내년에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전 이걸 열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어떻게 보면 저의 선언 같은 역할을 해요. 나 그러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라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북토크가 콘텐츠 마케팅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신규 브랜딩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인사이트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뉴스레터 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그 과정과 노하우를 배워가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저의 해지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3회 30분 이상 유산소 하자, 달리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디 영상에서 봤나 인스타에서 봤나 스레드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작성하신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여러분 모두 주 3회 하루 30-40분 정도 유산소 빡세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실업자 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정신 건강에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꾸준히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참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더욱. 특히 저는 아침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운동만 유산소를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더 말똥말똥해서 하루 종일 일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침 운동의 최대 난적이 뭐냐? 일어나기가 싫어요. 추워.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가 분명히 당장 내일 아침부터 맞닥뜨릴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만한 해지 문구를 또 준비했고 이때도 참고한 책이 있습니다. 5초의 법칙이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행동 편향이다. 동기부여는 잊어버리자.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다. 변화하려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거나 의욕이 생겨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언제부터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스스로 나서야 하는 순간이 된다고 의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것이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등을 떠밀어야 한다. 뭐라고요? 동기부여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도요, 매일매일 열정이 넘치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의 기초에 만든 해지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상쾌하게 눈이 떠지고 일어나 달려나가고 싶은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것이다. 열정과 에너지가 넘칠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목표를 3가지 정했는데 이에 따른 해지 문구들도 꺼내봤습니다. 저는 이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 해지 문구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왜? 위기에 대비해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대부분 새해 목표를 세우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떠올리는 정서는
도전, 성장, 변화 이와 같이 너무 멋있는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그 일상의 모습에선 그런 멋진 바이브, 긍정적인 에너지가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현실은 분명히 답이 없을 거고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이 싹 터요. 이거 안 되는 건가? 내가 괜한 목표를 세웠나?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의심을 넘어서서 계속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의심을 넘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해지를 해놔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는 행동 강령을 세워놔야 합니다. 제 사례와 함께 저의 목표와 해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고 잠시 멈춰서서 노트 하나 꺼내시고 아니면 휴대폰 메모장 꺼내셔서 내년에 내가 목표로 하는 것 3가지, 그리고 그 3가지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위기를 맞았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는 행동 방침 3가지, 이거를 계획해 보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선언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디에 기록을 남겼으니 최선을 다해야 돼.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그런 목적으로, 선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표와 해지를 기록해 보시고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면서 2025년 원하는 바를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